에는 이 윤석열 탄핵의 삼박자가 있어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반란, 국민의 민심, 하나가 조중동이에요. 실제로 조중동은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조중동 아닐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기회주의 같은 건데 그렇게 열심히 윤석열 빨다가.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윤석열 빤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간간히 계속 비판을 해왔어. 왜 김건희 기소해야 된다고 말하는 한동훈계가 자기 입장 안 바꾸는 것처럼 윤석열 이러면 안 돼를 이야기했던 언론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조중동도 사람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부터 잠깐 볼게요. 동아일보 사설 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검. 특검 명분만 키울 뿐. 우리가 했던 이야기랑 그대로 옳은 말이네, 옳은 말. 상식적인 말. 그럼 동아일보가 민주당이 저 특검 법 다시 발의할 때 비판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김순덕 칼럼. 야 패밀리 비즈니스가 대통령은 아니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윤석열이 직접 자기 입으로 했던 말 아닙니까?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 동아일보 이렇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오빠 용서해달라 윤석열 2%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지금까지 그 윤석열을 비판해왔던 논조를 갖고 있던 신문이 윤석열 편을 못 든다는 건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검색을 안 해봤는데 조중동 사설 한번 보세요. 야 주가 조작 무혐의라는데 지금까지 김건희 억울했겠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 조중동은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 이런 논조로 쓸 거란 말이야. 그렇죠.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기자. 네. 김재섭. 강찬호도 거의 극우적 기자 아니야. 저 완전히 그냥 뭐 거리만 있으면 얘는 지금 그 강찬호는 이 김건희를 때리기 위해서 김재섭을 갖고 옵니다. 예. TK 의원도 전전긍긍 여사 못 끊으면 절체절명 위기. 이게 16일 날 기사인데요. 그다음에 중앙 시평 이제 칼럼이에요. 여사 문제 앞에 허망해진 공정과 상식. 중앙일보예요 이게. 아유, 10월 17일 웬일로 저렇게 만말을 한대. 오늘. 야. 강찬호가 그 극우적 강찬호가 김재섭한테 영향을 받았나요? 강찬호가 한 말입니다. 오늘입니다. 윤석열 나라와 부인 사이에 결단할 때다. 최근에 그런 칼럼이 있어 사설이 있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나라냐 부인이냐. 네. 제 생각엔 나라와 주인 사이에서 결단했다. 주인님. 부인보다는 주인이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중앙이었고요. 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설 명시 김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 저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윤석열 등신 이런 느낌이에요. 개탄스러운 소동. 왜 명태균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욕을 쳐먹냐 이 등신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말 좋게 해석하면 명태균 씨가 정치업자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그냥 조용하게 자영업하는 알고 지내는 오빠였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희 카톡으로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하고 이렇게 나눈 그 카톡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개인적인 뭐 사적 카톡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명태균 씨가 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를 주무르고 정치인들한테 접근해서 여러 가지 돈을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명태균 씨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김건희의 그 의도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경악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김건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정과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선일보 개탄스러운 소동 같은 거 보면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얘네들은 엘리트예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엘리트라고 언론 엘리트야 그냥. 대한민국을 움직여왔던 초기득권인 거예요. 검찰 등과 함께. 근데 어디서 거지 발사기 같은 적부도 없는 게 나타나가지고 보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특히 김건희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류는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동안 검사 부인들이 윤석열 부인 인정 안 하겠다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조선일보가 저런 글을 내보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줄 모르고 대통령 만들었냐? 지들이 다 저렇게 저럴 줄 알고 만들어 놓고 다 뽑아 먹고 이제 본인들도 같이 딸려가서 민심에 맞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좀 말을 바꾸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박근혜 때도 똑같았어. 예. 난리가 나니까 그때 조선일보가 총을 박근혜로 돌리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 보수를 부끄럽게 해. 그게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애들이 똑같은 스탠스인 거예요. 나 솔직히 너 부끄럽다. 나대지 마. 임기라도 지키려면 나대지 마. 이 스탠스인 거예요. 네. 개탄스러운 소동이 그런 거고. 김창균 칼럼 조선일보입니다.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에 뭘까 겁난다. 여기 이제 한 발 빼고 있다는 심리적 흐름이거든요. 다른 게 나와도 우리는 비판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더 더러운 게 나오겠지. 그건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도 한 발 빼면서 경고까지 보냈는데 윤석열 안 바뀌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쪽 보수 쪽에서는 김건희의 사과를 뭔가 터닝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예, 사과라도 해서 묻고 가자. 근데 그거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또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계속 탑뉴스로 내보내긴 하던데 그 논조가 우호적이지 않아요. 야 이런 거잖아.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검찰이 수사를 막 문재인 정부 또 막 몇 년 동안 탈탈 털었더니 무혐의래. 안새 부를지 모르지. 그렇죠. 언론은 극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혐의로 털어주면 조중동 입장에서는 사설이건 뭐건 오늘 내일 모레 일제히 이걸 비판하는 기사를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쥐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가 사과하는 게 진짜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가 태블릿이 발견되고 박근혜가 직접 사과하면서 그게 기폭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국민들 머릿속에는 김건희가 진짜 대통령이다. 실질적인 대통령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이 상황에서 진짜 나와서 육성으로 사과를 하면 그 녹취록이 나오는 것만큼의 어떤 큰 폭발력을 가질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건희가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과할 거였으면 예. 자살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김건희가 사과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가 무능한 거는 김건희랑도 사실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능한 놈 하나 내가 키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온갖 저지레와 비리와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김건희가 대선 후보일 때 허위 경력 때문에 사과했던 사건이 김건희한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못하겠다고 느끼는 네.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명품백 수심이 뭐 관련해가지고 털어주네 만에 털고 나니까 바로 교통 통제하고 마포대교 가서 순시하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과를 하냐고요. 사과해도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사과하면 민주당이 그걸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특검 받으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저 사과는 내가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이에요, 0. 사과를 안 하면 실제로 우리 쪽이 화를 내는 건 두 번째예요. 국민의힘 계열의 비윤과 조중동이 거기에 대한 비난을 퍼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진영이 깨지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가 V1이기 때문에 김건희를 제어할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건희가 사과도 안 한 채로 쭉 갈 것이다. 이것이 탄핵의 지금 뭐랄까요, 저 하이패스 탄핵 탑승권 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불쌍한 건 윤석열이네. 사고는 와이프가 쳤는데 탄핵은 지가 당하는 거잖아. 사실 이런 측면도 있죠. 윤석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 대통령이라고 할 때 맨 마지막이 박근혜였고 탄핵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다시 윤석열이 됐잖아요. 네. 제가 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뭐냐.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괴멸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됐다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1,000명짜리 여론조사에서 금정구 주민은 2-3명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 여론은 윤석열 탄핵시키라는 여론이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탄핵됐다고 쳐봐요. 다음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기회에서 못 나옵니다. 그렇죠. 최소 10년, 20년은 못 나온다고. 윤석열과 박근혜라고 하는 게 연타로 국민들한테 때려 박는 거예요. 저것들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박근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윤석열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윤석열에 비하면 진짜 성군이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는 시킨 건 잘했잖아요.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양반이었다. 예,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고, 예. 시킨 대로는 했는데 윤석열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도 못하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사과가 되긴 했는데요. 아마 한동훈이도 윤석열한테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또 한동훈이가 트라우마가 있어. 비대위원장하고 총선 그 국면에 사과 이야기 나왔다가 한동훈이를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김대남 통해서 나왔잖아요. 예. 문자 이슈. 그 당시에 김경률이가 마리오 앙뚜아네트 이야기하면서 개 등로 막 극노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맥시멈인 거야.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구조. 이게 우리 여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이니까 일단 받아는 드려야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 윤석열 탄핵하는 길이라니까요. 예. 예를 들어 윤석열 머릿속에 하나만 지우면 돼. 하나만 왜 그 자동차를 언덕에다 놓으려면 그 괸돌 있잖아요. 네. 고인목. 넣었잖아요. 고인목인가 이런 걸 넣었는데 사과를 하면 그나마 나는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사과를 하면 특검을 받으세요. 공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민주당과 일반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니까 정치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도 대통령 부인인데 사과까지 했잖아 라고 윤석열 지지율이 더 붙어 20% 밑으로 내려갔던 지지율이 한 30%쯤 올라가. 그럼 탄핵 못 시킨다니까요. 근데 그 고인목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과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주변에서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윤석열일 뿐만 아니라 김건희 뜻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 다음 날로 바로 책상이 사라진다거나 뭐 엄청나게 그 욕을 먹는다거나 그런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좀 무리하게 검찰에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 이 시기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냐. 뭔가 좀 활동 자제,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 이런 것을 좀 전제해서 뭔가 좀 전략을 짠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결국에는 다 그게 김건희 머릿속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지금 명태균을 대체할 누군가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명태균처럼 상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 특징이 그거라지 않습니까? 점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자기 생각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을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상의라는 논의한다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나 자기 주변 스텝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적으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지금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윤석열은 끝났어요. 되게 여러분 듣고 싶어 하는 말이잖아. 그럼. 윤석열은 끝났어요. 아까 댓글창 하나만 읽어서 좀 얘기 좀 해보시. 정시영님, 푸나님 아직도 순진하시네. 조중동을 믿나요? 언제든 보수 정권을 탄생시키죠. 이런 발언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한동훈을 믿어서 한동훈한테 야 네가 윤석열 이제 비판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조중동과
한동훈이 움직여야 일단 끌어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마음을 더 멀리 가 있어. 조중동은 또 보수 정권 탄생시킬 거야. 그 당연하죠. 좋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멘탈로는 우리 방송 보시면 도움 안 돼요. 네. 내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 명분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이야기가 명분이거든. 근데 그 명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명분을 제시하면 한동훈이가 그렇게 안 하면 조중동이 그렇게 안 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게 안 하면 비판할 거리가 생기는데 우리 마음이 먼저 앞서가서 야 걔네들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해라고 하는 건 방송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뭐 조중동이 뭐 정의롭고 역사의식이 있어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그럼요. 자기 이익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자기 이익하고 안 맞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순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 패널로 한번 초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찾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서울 교육감 선거에 너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노력하면 큰일 나요. 노력하면 잡혀갑니다. 의원직 날아가요. 아이고. 그래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 날 서울시당 통해서 서울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지 누구를 네. 지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정치 중립을 위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 정근식을 찍어라는 만약에 선거운동 했다. 그러면 잣대는 겁니다. 저쪽한테 명분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절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서로를 때리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 새끼 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댄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지금 힘든 시기에는 진영이 뭉쳐야 돼요. 잠깐 지금까지 사이가 나빴던 유튜버들도 화해하고 같이 일편단심.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김지호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 좋습니다. 실제로는 좋습니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줄게. 김지호 TV가 있다고 쳐. 김지호가 사이가 안 좋은데 단독을 냈어. 우리 언급 못 한다니까요. 안 모아지는 거예요. 왜 진영이 안 뭉쳐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난 그래서 어떤 유튜버하고도 안 싸워요. 큰 목표가 있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런데 난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온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부인과 자식들한테 풀면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밖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야. 맞죠. 댓글창에 나타나가지고 새날이 뭐 탄핵 된다고 하더니 안 된다. 푸나 저 새끼 순진하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란 얘기야. 에이. 그럴 시간에 집회를 나와. 저는 그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작은 차이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대표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 우리 안에 작은 차이로 누구를 때리지 말자. 보궐선거 끝났죠. 조국 혁신당 때리지 마세요. 진보당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끝났죠. 이제 윤석열 탄핵밖에 안 남았어요. 그 윤석열 탄핵을 다 내후년에 있잖아요. 2026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쪽은 선거 없다고 좋아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권을 우리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이 저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냐고요. 명분만 얻으면 가서 무조건 때려버려야 된다. 이런 조건 처음 봤잖아 우리가.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겁나 힘드네. 아 오늘 새 야수분과 함께 뭔가 새날 야수들. 그리고 아까 그 저 정광훈 목사도 그런 거예요. 결국 탄핵은 조중동이 했다. 근데 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저지랄 들어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 이 새끼들아 니들이. 아이고. 아니 이상하게 보수라고 하는 놈들은 대통령만 되면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국가를 수익사보로 보는 새끼들이 어딨냐. 내가 정권 잡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대통령 취임해가지고는 진짜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게 그 자리지. 한명회사 같아. 한명회사. 당선되자마자 고속도로 정점 바꾸는 새끼들이 지금 2년 반 지났더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국민 알기가 우스워?
반드시 탄핵시켜야 돼요. 자, 방송 마치고 내일 낮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